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하며 마치 자기가 무고한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단 말은 나는 아니다, 모른다 뿐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수십 차례 조사와 법정 출석을 했으면서도 혐의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끝까지 부인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음모인 양 포장하고 자신은 희생자인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대중의 분노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뻔뻔하게도 국회를 방패삼아 방탄복을 입고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의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스스로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포장합니다. 어렵게 자라서 검정고시를 통해 고시까지 패스한 말 그대로 흙수저 영웅이라 주장하죠. 겉으로는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인물로 비춰지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져버린 인성, 왜곡된 자기인식, 비뚤어진 권력 욕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겨낸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따뜻함은 사라지고 자기 생존만을 위한 이기심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일까요?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하나둘씩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조차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유동규를 비롯한 측근들이 한때는 그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돌아서서 그를 향해 그 사람 그런 사람 맞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뿌리와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뚤어졌는가?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의 고향마을 어르신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역 주민이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느낀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증언하는 고발문처럼 읽힙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재명은 늘 남 탓을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왜 도덕적 책임에는 눈을 감고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번쩍 뜨이는가? 그런 그의 근본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글 속의 노인은 자신이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을 잘 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축조 공사를 맡으며 설계 업무차 해당 마을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그 마을에는 90세가 넘은 노인들이 여러 계신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겁니다. 혀를 차며 탄식하고 두 손을 휘젓고 그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한마디를 남기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가 말한 고향에서조차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화전민의 아들이라는 스토리를 앞세워 감성팔이를 해왔지만 정작 그 고향에서조차 외면받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씁쓸하고 기만적인 모습입니까? 노인들은 이재명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을 떠났는데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순박하거나 천진난만한 면모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나이답지 않게 버릇없고 되바라졌으며 눈치만 살피는 얍삽한 면모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어른들 말씀이 재명이 놈은 그때부터 애가 아니다, 영악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거대한 욕망을 일찌감치 품은 듯한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못 간 이유도 단순히 학교가 멀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모두 학교를 가고 있을 때 이재명만은 대놓고 학교를 빠지고 마을을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남의 집을 기웃거리며 사고를 치고 때로는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어떤 마을 사람은 그를 가리켜 여씨가 되려고 그러나 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씨는 여우라는 말로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면 지금의 모습은 그때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눈이 번들번들해서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쇠붙이란 쇠붙이는 죄다 주워서 엿장수한테 갖다주고 엿으로 바꿔먹던 아이. 한 번은 수리하라고 빼놓은 앞집 쟁기날까지 훔쳐다가 엿장수에게 넘겨버려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철부지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 근성,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마저 밟아지시겨버리는 맹수 같은 본능의 시작이었죠. 심지어 그 쟁기날은 앞집 어르신이 몇 달을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구해온 귀한 농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런 귀중한 것을 단지 연 몇 조각과 바꿔먹겠다고 훔쳐간 어린 이재명. 그때 이미 마을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놈은 글렀다. 이놈은 도둑이나 깡패가 될 팔자다.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고통은 웃으며 짓밟는 놈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워낙 대바라지고 또 야간도주한 노름꾼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도둑이나 깡패가 될 줄 알았더니 어찌 대통령이나 하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동네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놀랐던 건 어릴 적 보았던 그 흉측한 인성이 고스란히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라는 데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 눈빛, 그 입꼬리, 그 눈치 살피는 태도,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교활해졌고 더 노련하게 남을 속이고 밟고 올라서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본 어린 이재명과 현재의 이재명의 충격적인 연결선입니다. 앞집 쟁기나를 가져다가 엿바꿔 먹던 것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의 눈물도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한 근성. 거기다 앞뒤도 가리지 않고 상대가 누구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뻔뻔한 품성. 그것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인간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짓거리 바로 그때 그 엿장수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당시엔 쟁기나를 훔쳤고 지금은 법과 도덕 심지어 사람의 생명과 존엄까지 엿바꿔 먹듯 무자비하게 내다 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국가를 통치하겠다,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 진심으로 소름 끼치는 노릇입니다. 눈은 얌체처럼 이리저리 굴러가고 입꼬리는 비웃듯 치켜 올라가며 온몸에서는 경계심과 야비함, 계산적인 속셈이 고스란히 흐른다고 합니다. 마치 어릴 적 남의 집담장을 넘어 도둑질하던 그때 그 얼굴, 그 자세, 그 발걸음 그대로라는 겁니다. 겉으론 정중한 척, 얌전한 척 하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껍데기뿐인 도덕의 포장을 두른 거짓된 인간. 이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사람의 탈을 쓴 도깨비여. 겉으론 웃지만 속은 칼을 갈고 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놈이다. 그래서 이재명 그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갈수록 볼수록 정말 이상하다고 합니다. 악담은 입술, 간사한 눈꼬리, 듬성듬성 삐죽삐죽한 몇 가닥 수염과 주름진 양미간. 그 얼굴이 말해주는 건 따뜻한 인간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거짓 그리고 끝없는 권력욕입니다. 마치 지독한 이기주의자나 표리부동한 모사꾼, 괴팍한 독설가 아니면 순간의 기회만을 노리고 얼굴을 바꾸는 철면피 또는 아무 말 없이 독침을 꽂는 독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상은 사주팔자보다 더 정확히 그 사람의 본심을 말해주는 창문이라면 이재명의 얼굴은 절대 믿지 마라. 반드시 배신할 자라는 경고문을 달고 있는 셈입니다. 노름판에서 인생을 탕진하던 아버지, 지금은 쇠창살 안에서 썩고 있는 살인 혐의, 조카, 철제 기계의 다리를 잃고 생을 절단당한 형, 미쳐버려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세상을 떠난 또 다른 형, 거기에다가 남의 건물 화장실을 전전하며 청소부 일을 했다는 여동생, 끝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욕설로 온 국민을 경악해 한 형수까지. 도대체 이게 한 집안의 계보란 말입니까? 이 정도 되면 소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비극의 연쇄, 아니 어쩌면 저주받은 혈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피비린내 나는 가족사를 지닌 사람을,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착오인지 여러분은 진정 인식하고 계십니까? 더구나 이 가계도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등장하는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 그 복잡다단한 가계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운을 맡겨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면 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고향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이재명을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이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가느라 이른 새벽부터 산길을 걸었지만 이재명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보단 마을 어귀를 돌아다니며 빈둥빈둥대며 남의 물건을 주워가 엿으로 바꿔먹고 농땡이와 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던 그 아이. 그때부터 이미 싸가지가 노랗게 뜨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성정이 한낱 어린 시절의 일탈이라면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지금의 행적은 과거의 그 아이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일관성이고 그 일관성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의 현재 행동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의 뿌리 깊은 성격적 문제와 도덕성 결핍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를 훔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던 그 성정은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습관성 회피 혹은 만성적 책임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지금도 정당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혐의에 대해선 모른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수십 년간 길러진 인격의 결과물 아닙니까? 90살 된 고향 노인들이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그때 그 아이 지금도 똑같다.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해온 삶의 통찰입니다. 노인들이 말하는 그때의 이재명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움켜쥐는데 익숙했던 아이였고 지금은 그 손에 대한민국이 들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다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